급하니까 빨리. 열이는 참 좋았는데, 그죠? 그 쓰러진 환자는 뭐 다른 부위에 손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옮기시는 거는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 뭐 아까 전화해서 잠깐 보셨겠지만 제일 먼저는 어딘지를 가르쳐 주셔야겠죠. 장소. 뭐 유채영 씨처럼 가로등이 대한민국에 수천 수만 개인데 가로등 밑으로 오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주소를 모른다 그러면 주변에 아까 뭐 KBS라든가 뭐 큰 건물이 있는 근처 어디라든가 이렇게 좀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얘기를 좀 들어주셔야 돼요. 흥분을 하시니까 자기 얘기만 자꾸 하시면 그 전화 응대하시는 분들이 그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무슨 질문을 하면 그거에 따라 대답만 해주셔도 정확하게 같이 그 환자를 이송할 수가 있거든요. 예. 두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서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몇 층인지 이런 거를 해주셔야 그거에 맞게 또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자 상태를 좀 파악을 해주신 게 좋은데 아까처럼 뭐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뭐 맥박이 있나요? 이런 기본적인 다친 사람이면 출혈이 심한가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대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지금 이 상황, 연출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본 것만으로도 앞으로 실제 이런 응급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건강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비타민 건강 검색어 5위 황금푸드가 뜬다. 커리, 망고, 단호박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골, 황금색. 맛도 좋고 빛깔도 좋고 영양까지 풍부하다니 삼박자를 다 갖춘 황금푸드는 욕심쟁이 우후훗. 맞아요. 전현무 4위 아나운서입니다. 넥타이가 뇌졸중을 부른다. 넥타이를 꽉 조여매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고 한국인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졸중.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넥타이? 넥타이로 꽉 조이면 혈액 흐름에 문제가 생겨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데 그렇겠죠. 앞으로 넥타이 맬 때는 반드시 손가락 2개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술 드시고 머리 3위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아침에 우유 한 잔을 드세요. 외국 사람들 너무 곤란하지 않아요? 우유 속 카제인 성분이 포만감은 오래 지속시키고 식욕은 억제하고 그중에서도 지방을 쏙 뺀 탈지 우유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 아, 저 맨날 저거 먹어요. 2위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바로 치질. 정말. 말 못할 고통 치질. 그러나 지난 1분기 치질 환자 수는 무려 67,501명. 지나친 음주와 다이어트, 고지방 식습관이 치질을 부르는데요. 이제 두려워 말고 병원 문을 두드리세요. 시원해집니다. 아이고. 1위 암을 예방하고 싶다면 비타민 D를 주목하라.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필수 영양소 비타민 D. 비타민 D가 많을수록 유방암,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감소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제대로 섭취하려면 두부, 버섯,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를 자주 먹어주세요. 무엇보다 공짜 비타민 D. 햇볕을 자주 쐬는 것이 좋답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시간 비타민 건강 검색어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건강에 대한 되게 유익해졌어요. 이 한 주간의 건강 검색어만 잘 살펴봐도 건강 트렌드도 알 수 있고 생활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그냥 목소리 딴 사람 발랄하네요.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봐요. 네. 어떻게 다 잘해요? 한번 해주세요. 연습하세요. 자, 비타민 D가 요즘 뜨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항암 효과, 이제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 외에 또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사실 비타민 D가 제일 유명한 것은 칼슘 흡수를 도와서 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고요. 또 하나 특이한 최근의 효과는 체중 조절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혈중의 비타민 D가 낮은 분들이 체지방, 특히 뭐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더 많은 경향이 있고 적정 수준의 그 비타민 D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날씬하고 체지방이 적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더 넓은 그 범위의 기능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유 얘기도 금방 나왔는데요. 우유는 저는 이제 키 크는 거로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실패한 예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지금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유와 다이어트의 관계. 예, 맞습니다. 지금 윤정수 씨처럼 성인은 우유를 먹는다 키가 크진 않죠. 근데 최근에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유 안에 이제 카제인을 비롯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유도 그 유지방 때문에 열량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를 드시게 되면 그 열량은 아주 낮으면서도 칼슘하고 단백질은 풍부하게 섭취하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유는 몸에 안 맞아서 소화가 안 돼서 못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두유를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두유로도 같은 효과가 있나요? 물론 두유를 드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그 유당 불내성 환자가 많아요. 뭐냐면 우유 안에 있는 유당을 분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앓이가 생기고 설사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당을 미리 분해해가지고 파는 그런 우유가 있어요. 그런 우유도 있습니까? 예. 그런 우유를 드시게 되면은 소화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유를 바꿔서 드시면 그럼 돼요. 그 유당 분해 우유 이렇게 써 있나요? 그렇죠. 그 뭐 브랜드 네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안에 뭐 그 유당이 없다 또는 유당이 분해돼 있다 또는 뭐 소화가 잘 되는 우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능성 우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함께 해주신 주최 여러분들께서 시간도 많이 내주시고 또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보기만 해도 좀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그런 기분이거든요. 자, 새로워진 비타민은 다음 주 수요일 9시에 계속됩니다. KBS 비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